삼성전자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51.6%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약 9조 2천억 원이 발생이 됐고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2.6회전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은 조선비즈의 보도 내용인데요. 500대 기업 영업이익 전년 대비 55% 하락했다. 삼성전자 감소폭이 1위였다. 그 인용 데이터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라는 데서 가져온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IT, 전기, 전자 업종이 부진했고 또한 석유화학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운송, 철강, 건설, 건자재 등이 하락세다. 그리고 상승세로 되어 있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과 그 다음에 조선기계 설비 쪽이 좀 나아졌고 에너지, 통신 등이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의 터널 속에 가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1조 거의 81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29%가 감소했는데요. 반대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19.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 손실이 적게 나오게 표현됩니다만은 스루풋상으로는 재고의 그 증가는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그래도가 아니고 10.4%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69.7%가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9.9%가 증가해서 영업손실 7조 6천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139.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6%나 떨어졌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과의 폭이 12.7%로서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수루풋율 8.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5.4%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거의 6할이 떨어졌고 영업손실 9조 2676억 원으로서 151.6%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1조 6600억 원이 더 영업손실이 난 것이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증가의 원인 중에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조 45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을 줄이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상품을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및 상품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반제품도 제공품과 같이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및 저장품은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이 제품이나 상품 증가보다는 현재 반제품 및 제공품이 크게 늘었다는 게 문제인데, 아직 공정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재고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영업 손실이라도 조금 더 줄이려면은 재고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 제공품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출 하락세에 재고가 증가했으나 재고 평가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그나마 증가폭을 줄이는 기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년도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4,364억 원인데 올해는 2조 7천억 원이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 재고자산 평가액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이 재고 증가폭을 조금 더 줄이는 역할을 또 이 평가 손실 작업에서는 한다. 이런 복합적인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고의 명세의 이 공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향후 공개가 기업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 하는 점을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입고 금액과 출고 금액, 그 다음에 기존의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개정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B 더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42조 8,400억 원대로서 17.3%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5.4%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46조 6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18조 5,800억 원을 뺀 28조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공비율이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 37%로서 4.4%, 재료비율은 63%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는데 모순되죠. 이런 이 추론 모순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한번 산출해 봐야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별도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단가적인 측면에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금액이 일치합니다. 이것은 스루프시 제시하는 WCAI와 같은 개념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저는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루프 회계가 제시하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1000번, 100번, 100만 번을 얘기하더라도 이 합리적인 기준이다 하는 점을 좀 더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업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틀려가지고 곡해를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WCI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삼성전자가 하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인데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해 줘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금이 안 맞는다. 이게 개별 분석을 한 건데요. 이게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적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대표적인 기업이 현금 흐름표가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또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은 이건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금액인데 재고자산 명세상으로 뽑은 거는 또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갭이 더 커져 버립니다. 자, 이런 평가 손실 금액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전체 증가액도 틀리고, 현금 흐름 기준에서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삼성전자가 1,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현금으로 좀 불투명하다 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8조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0.1%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6,166명이 증가해서 12만 4천 명이 됐습니다. 이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연간 평균 임금은 대략 5% 정도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2만 4천 명이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일반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매우 큰 중소도시의 인구만큼이나 거느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균 매출액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비용이 44.6%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공장 유지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말하면 수도료, 용수, 공업용 물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전기료가 또 인상된 것도 있죠. 외주 용역비가 6.4%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 재고 생산을 못 줄인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WCAA 회전율이 전년도 4.7회전에서 2.6회전으로 거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르푼율도 8.3%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입증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율은 10.5%로 크게 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입금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투하자본 이익률 145. 요건 퍼센테이지가 유례 퍼센테이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뺐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수정해야 될 상황이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추론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비성분 분석 추론의 원재료 가격 하순 모순 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한 그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에 대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한 것을 투명 회계에 그 별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서 증거로서 제시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 어떤 수치 데이터로 얘기를 안 하고 어떤 그 사업부별 묶음 단위로 어, 증감률만 퍼센테이지로 그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뭐가 그 산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단순하게 서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워가 없는 기업이라면은 누군가 이걸 건드려야 되는데 회계 법인들도 수수료를 먹는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수치로서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고 있죠. 방위산업 빼놓고는 그 정도는 돼야 삼성전자가 좀 그 신뢰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은 한계가 있다. 아까 3단계 현금이 안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공시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상반기까지의 그 매출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그 손익 제조 원가 방식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187조 9천억 정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재고가 10%가 그 증가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187조 5천억 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4조 8,900억이 나는 것으로 재고가 증가할 경우,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반기엔 좋아진다고 해서 매출이 한 5% 정도 더 늘어난다면은 영업이익은 한 7조 7천억 원대로 다시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바로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매출을 더 추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출이 안 일어난다고 보고 이 187조 5천억 원에서 재고를 10%를 줄인다면은 적자가 3조 1천억 원대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에는 고질적으로 재고 증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스르프 관점으로 이 손익분기점을 예측하기 전에 이 손익분기점 그 선형 함수로 예측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을 제로로 보는 거죠. 이 경우에 그 스르픈율로 나눠버리면은 한 202조 정도를 해야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름 합리적으로 원가 회계가 아우 죄송합니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125% 정도 더 매출을 늘려서 그 매출 재료비가 125%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한 185조 4천억 정도 현실적인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예측을 해보면은 185조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루프상으로는 8조 4천억이 적자인데 이것을 흑자로 돌리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의 상승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가고요. 또한 재고를 내부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해서 줄일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6회전을 했다 그런다면은 매출액은 216조 원을 달성할 거고 그 경우 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생산 감소로 재고가 준다 한다 하더라도 스루폿은 영향을 받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루폿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그 예측이겠지만은 손익분기점이라 하더라도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 스루폿 회계에는 그 예가가 작게 나온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어떤 이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해도 좋습니다. 싸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을 이제까지의 그 경험 분석을 통해서 4분면으로 얘기했을 때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원가 영업이익보다 이제 이익이 낮게 나오죠. 그리고 판매예가는 원가 이익 회계보다 낮게 나온다.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만 하면은 그 한 200조니까 사실은 더 높게 나오는데 현실적인 그 제시가격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떤 특별 원인 변동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손익분기점 할 때는 이렇게 이 특별 원인 변동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손익분기점 그 계산한 202조가 더 높게 나왔었죠.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이 2023년도 1월 기준에서는 완만하게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서로 그 적자가 나더라도 그 앞날에 대한 기대를 아직 그 투자자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3.5%나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경영진만 한국 사람이지 진짜 지배자들은 외국 자본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미국에서 그 한국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얘기할 때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져라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뒷 배경은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미국 그 우선주의, 미국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당연히 그 맞는 얘기죠. 그 정당한 얘기죠. 그 미국 자본이 그 상당히 53.05%에는 꽤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미국은 당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보고서 중국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공장을 져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원 일표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인 경영 압력을 그렇게 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